김진우 팀장님이 박 과장, 우리가 공동 리더십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쓰러지기 직전의 나무가 내는 소리와 같았죠. 맑고 필연적이며 최종적인 소리. 우리는 유리로 된 3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우리의 6년 된 생산 파트너사인 울산의 해안산업 생산 담당 최수현 이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는 워낙 통찰력이 뛰어나서 세계도를 건너서도 불량을 발견하고 커터칼로 도려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방금 20분 동안 그녀에게 물류의 기초에 대해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MBA 학위에 15년 이상 공장 관리 경험이 있는 분에게 말이죠. 그는 그녀의 말을 2번이나 끊었고 한 번은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를 근거로 그녀를 정정했으며 그러고 나서는 그날 아침 어떤 경제지 기사에서 읽었다는 이유로 주문 처리 모델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진우 팀장님, 그녀가 고속도로 아스팔트처럼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5년 동안 수익을 내온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자고 제안하시는 겁니다. 블로그 기사 하나 때문에요. 그는 그 끔찍한 선심 쓰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체되기 전에 혁신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우리 재무팀이 세금 계산서를 군실에서 발생한 지연을 해안산업 격리팀 탓으로 돌렸습니다. 최 이사님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12분 남았는데요. 아니요. 그녀는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녀는 나가버렸습니다. 그 퇴장은 어떤 히스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김 팀장님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프로답지 못하군요. 팀장님은 방금 우리의 가장 오래된 생산 파트너를 면전에서 모욕하셨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진정될 겁니다. 꽃이라도 보내주세요. 아니면 당신이 보통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고는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를 잿더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자리를 떴습니다. 4시간 후 저는 뒷수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께 전화해서 변명 없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관대했고 그 사실이 왠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서연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때문에 우리가 아직 당신네 회사랑 일하는 거예요. 저는 이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실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김 팀장님이 틀렸던 모든 것을 부드럽게 바로잡았죠. 밤 9시가 되자 최 이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제목,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황을 수습해 주셨네요. 늘 그랬듯이. 이 일이 다 그런 거죠. 배가 가라앉지 않게 막고 있지만 당신이 물을 퍼내는 걸 멈추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당신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노력과 조용한 전문성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보상은 내일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죠. 아무튼 김 팀장님 같은 사람과 일해본 적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팀장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 사무실로 좀 오세요. 김 팀장님은 책상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께 보낸 박 과장 이메일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제가 실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한 그 이메일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나를 무능하게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저는 6년간의 생산 파트너십을 잃는 것을 막았습니다. 핵심 파트너 앞에서 내 권위를 훼손하면서 말이지. 바로 그거야. 그가 틀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명확성을 위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협상 후에든 그것은 표준 절차입니다. 그건 협상이 아니었어. 그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건 입장 조율을 위한 회의였지. 그럼 최 이사님은 왜 나가셨을까요? 그의 턱이 경직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금요일 전체 회의에서 당신이 월권 행위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당신은 나에게, 그리고 팀 전체에게 내 리더십을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게 될 거야.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거래 하나 성사시키지 못하고 재무팀의 도움 없이는 손익계산서도 읽지 못하는 이 남자를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가 이사회에 있다는 이유로 자기 자리를 얻은 남자를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틀렸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유능했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묵이 길어지게 두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저는 치과 의사에게 이를 뽑기 직전에 짓는 그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안심했고 정말로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휘발유로 가득 찬 방에 성냥불을 그은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말이죠.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했다니 다행이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동안 저는 이미 제 퇴로를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그가 결코 읽지 않은 계약서에 묻혀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끈 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대에 손을 얹고 제가 4년 전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콘크리트 바닥의 기름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무의미하게 뉴스를 훑어보거나 사람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8개월 전에 숨겨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분기별 예산 보고서와 성과 평가서 사이에 끼워 넣었죠. 폴더 이름은 지루함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 그 안에는 제가 해안산업과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작성했던 PDF 파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표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납품 일정, 책임 범위, 분쟁 해결 절차 등 기업의 온갖 소음들. 하지만 11페이지 7.3항에는 제가 우리 법무팀과 해안산업의 계약 담당자와 함께 작업했던 한 문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산 감독에 관한 모든 운영 연속성은 지정된 주요 연락 담당자에게 종속된다. 지정된 연락 담당자의 변경은 파트너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공식적인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속성 유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의 재량에 따라 계약이 중단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흑백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연락 담당자 박서연, 운영과장, 제 서명과 최수연 이사님의 서명으로 인증되고 8개월 전 날짜와 시간, 공증까지 받아 양사 법무팀에 제출된 문서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상식처럼 보였습니다. 경영진이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할 경우 우리 생산 파트너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였죠. 그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그냥 현명한 비즈니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책상 서랍 안에 장전된 총이었고 김 팀장님은 방금 저에게 그 열쇠를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다시 읽으며 각 단어가 머릿속에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이메일을 열어 우리 법무팀에 보냈습니다. 제 개인 메일도 참조해 넣었죠. 저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제목 주해안산업과의 계약서 7.3항 준수 관련 본문 8개월 전 체결된 첨부 계약서에 따라 저는 7.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안산업과의 모든 운영 연속성 문제에 대한 주요 연락 담당자로 공식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를 이 역할에서 해임하거나 재지정하는 것은 파트너에게 서면 통지와 재승인을 요구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저는 계약서 전체 PDF 파일, 모든 페이지, 모든 서명, 모든 조항을 첨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 사직서, 두 문단, 전문적이고 직설적이며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오직 사실과 서명란만 있었죠. 저는 그것을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로 반박할 수 없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같은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47분, 배기가스와 후회 냄새가 나는 주차장에 앉아 저는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제보낸 편지함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은 전송 애니메이션을 지켜보았고 그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닫고 머리를 시트에 기댄 채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두자 김 팀장님이 가슴을 펴고 모두에게 어떻게 저를 제압했는지 이야기하게 두자 그가 존중, 위계질서, 그리고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스스로에게 해야 했던 그 어떤 말들에 대해 자기 만족적인 전체 회의 공지를 작성하게 두자. 왜냐하면 그가 자축하느라 바쁜 동안 저는 방금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터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냥 거기에 놓여 있도록 조용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도록. 전체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팀이 곧 힘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동기부여 포스터가 걸려있는 본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포스터 옆에는 배를 젓는 사람들 사진이 있었죠. 저는 항상 그 포스터를 싫어했습니다. 주로 여기서는 아무도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지 않았고 팀의 절반은 노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예정이라면 문가에 자리를 잡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저는 뒷줄에 앉아 다른 직원들이 커피 머그와 노트북을 들고 모여드는 동안 태연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정시에 도착했는데 아마 본인 생각에는 그게 프로페셔널해 보인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는 넥타이와 어울리는 행커치프를 꽂은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실상 다과가 곁들여진 공개 처형을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말이죠. 그는 앞으로 나서서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뼉을 2번 쳤고 책임감, 팀 역학, 그리고 위대한 리더가 어떻게 성장의 공간을 만드는지에 대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안의 볼을 너무 세게 깨물어서 피맛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제를 바꿨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진지한 톤을 띄었습니다. 핵심 고객과의 관계와 관련된 일이었죠. 내부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존중과 상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움직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폭풍 전의 호수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서연 과장님, 그가 마치 우리가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오랜 친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30쌍의 눈이 마치 제가 눈을 뗄 수 없는 사고 현장인 것처럼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재킷을 바로잡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나가 김 팀장님 옆에 섰고 저를 향한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호기심에 차 있었고 몇몇은 동정적이었으며 몇몇은 자신이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고소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안산업과 나눈 후속 커뮤니케이션이 위계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을 수 있다는 점을요. 리더십. 김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약간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마치 자기 선수가 마침내 작전을 이해하는 것을 지켜보는 코치처럼요. 그리고 저는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재킷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직위에서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것이 제 공식적인 사직서입니다. 저는 그의 앞 책상 위에 종이를 놓았습니다. 회의실에서 허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집단적인 탄식이었습니다. 김 팀장님의 얼굴은 3초 만에 당황해서 창백함으로 그리고 거의 공황 상태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박 과장님.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 접근 방식이 팀장님의 리더십 비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니 제가 방정식에서 빠지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윤지영 부장님을 보았고 몇몇 젊은 직원들이 서로 눈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무팀의 한 남자는 마치 영화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보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까지 했습니다. 몇 년간 함께 일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힐 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혼란스러우며 점점 커지는 소리.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자신이 저의 공개 사과를 연출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 퇴장을 위한 관객을 마련해 준 셈이었으니까요. 정오까지 법무팀은 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12시 47분.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한 법무팀장 이혜진님은 한 손에는 해안산업계약서 사본을,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김 팀장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맹렬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크도 하지 않고 마치 문이 자신에게 돈이라도 빚진 것처럼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김진우 팀장님, 그녀가 유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생각하는 도취감에 여전히 잠겨 책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이혜진 팀장님, 지금 바쁩니다. 해안산업과의 계약서 7.3항입니다.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깜빡였습니다. 그녀가 계약서를 그의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연속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박서영 과장을 모든 생산 운영의 주요 연락 담당자로 지정하는 조항 말입니다. 그는 마치 외국어로 쓰인 것처럼 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뇨. 이혜진 팀장님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물리학을 설명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르면 주요 연락 담당자의 변경은 파트너의 서면 통지와 재승인을 요구합니다. 그것 없이는 해안산업은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김 팀장님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혜진 팀장님이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500억 원 규모의 생산 파트너십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후속 수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지정하면 안 됩니까? 이혜진 팀장님은 마치 그가 빵 판매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해안산업의 승인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맞춰보세요. 그들이 누구를 신뢰하는지. 맞춰보세요. 누가 6년 동안 그들의 주요 연락 담당자였는지. 침묵. 박서연 과장입니다. 이혜진 팀장님이 말을 맺었습니다. 팀장님께서 방금 전사 앞에서 그만두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요. 김 팀장님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제가 실존적 회색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색으로 변했습니다.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마도요. 이혜진 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전환 기간 동안 남아주기로 동의한다면, 해안산업이 재승인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강제퇴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요. 강제퇴사가 아니었습니다. 김 팀장님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녀 스스로
그만두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혜진 팀장님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회의 녹음 파일을 켰습니다. 모든 전체 회의는 통제를 위해 자동으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녀는 재생을 눌렀습니다. 김 팀장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박서영 과장님, 일어난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 목소리.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직위에서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이혜진 팀장님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선택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누군가 공개적으로 궁지에 몰려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한 것처럼 들리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세요. 이혜진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안하세요. 왜냐하면 해안산업이 떠나면 저에게 설명할 게 아니라 이사회에 설명하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떠났습니다. 문이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김 팀장님은 계약서와 제 사직서, 그리고 벽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그는 카드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제가 만든 덱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방금 그 덱을 가지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말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가평의 한 펜션에서 보냈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와이파이도 없고 오직 장작 난로와 바람이 잦아들면 유리처럼 보이는 호수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읽으려고 했던 책 한 권과 나쁜 결정과 안도감이 뒤섞인 맛이 나는 와인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하지도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존재하고 숨쉬고 물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몇 달 동안 이런 평온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폭풍 후에 고요함에 가까웠죠. 폭풍이 끝난 건지 아니면 재충전을 위해 잠시 멈춘 건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고요함. 월요일 아침, 저는 시내로 돌아와 빨간 인조가죽 소파가 있는 기사식당에 들렀습니다. 이모님들이 모든 손님을 아가씨라고 부르고 커피를 따라주는 것이 마치 도덕적 의무인 양 하는 곳이었죠. 저는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후회의 맛이 곁들여 나오지만 너무 맛있어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없는 감자전을 주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7통의 이메일. 그중 3통은 김 팀장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제발 전화 주세요. 그리고 긴급까지 다양했습니다. 2통은 법무팀의 이혜진 팀장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이고 조심스럽게 표현되어 있었고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대화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통은 제 전 상사였던 윤지영 부장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단 2단어였습니다. 전화 줘. 그리고 한 통은 해안산업의 최수현 이사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메일을 먼저 열었습니다. 제목, 어떻게 지내요, 서연 씨? 재미있는 소식이 들리네요. 그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트너십이 작동하는 이유는 당신 덕분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 여기 당신의 친구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제 한번 커피나 마셔요. 최수연 드림. 저는 그것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닫고 계란 프라이를 마저 먹고 잠시 앉아 주차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안심시키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위기는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였고 저는 그냥 여기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자 김 팀장님으로부터 온 이메일의 수는 토끼처럼 늘어났습니다. 제 메일함에는 6개의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같이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해안산업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제발 답장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서연 씨, 제발. 마지막 것은 거의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마치 제가 비이성적으로 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제가 4년 동안 그의 실수를 뒷수습하는 동안
그는 이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뭔가 잘못되면 저를 탓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대신 제 개인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2년 전에 함께 일했던 헤드헌터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람인 프로필에서 조용히 상태를 제한 수락 가능으로 바꾼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 흥미로운 포지션. 이야기 나눠봐요. 서연님, 중견 물류회사의 운영 부사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산 파트너십 경험이 있고 고객 유지에 대한 검증된 실적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서연님이 생각났습니다. 연봉은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범위보다 월 250만 원 더 높습니다. 완전한 복리후생, 스톡 옵션, 그리고 그들은 신속하게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이메일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통화 일정을 잡죠. 보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서서히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의 이혜진 팀장님은 해안산업에 공식 통지를 보내 운영활동의 경영진 변경을 알리고 연속성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수연 이사님으로부터의 답장은 1시간 안에 도착했습니다. 어떠한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박서연 과장님과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신규 프로젝트의 착수를 보류합니다. 번역, 박서연 없이는 거래도 없다. 이혜진 팀장님은 이 이메일을 김 팀장님에게 한 줄의 메모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제가 경고했었죠. 수요일 아침까지 이사회는 공식 회의가 아닌 윤지영 부장님이 실수로 저를 포함시켰다가 실수를 깨닫고 메시지를 회수한 조용한 이메일 교환을 통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해안산업은 우리의 두 번째로 큰 생산 파트너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수천억 원의 매출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업체를 찾고 적응시키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즉시 박 과장을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른 이사회 멤버가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소? 윤 부장님의 대답, 경영진 갈등, 재무 담당 이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묵. 저는 만일을 대비해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3군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의 받지 않을 뻔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박서연입니다. 말씀하세요. 서연 씨, 나 김진우야. 전화를 끊어야 했지만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벽이 그를 옥죄어 올 때 그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습니다. 김진우 팀장님, 제가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제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사회에서 더 단호한 리더십을 요구했고 돌이켜보면 최선이 아니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임시복귀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냥 해안산업과의 일을 마무리하고 적절한 인수인계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그가 실제로 한 일에 대한 인정도 아니고 그냥 돌아와서 그가 만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 김진우 팀장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제 일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그만두게 만들었고 이제 와서 제가 돌아와 이 난장판을 치워주길 바라시는군요. 강요한 게 아니었어. 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만두기로 결정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습니다. 전체 회의는 녹음되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으신가요? 침묵. 뭘 원해?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팀장님에게요? 아무것도요. 서연 씨, 저는 끝났습니다. 김 팀장님, 저는 팀장님을 자신의 자만심의 결과로부터 구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사회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줄 거야. 이사회가 4년 전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었어야죠. 저는 전화를 끊고 커피숍 밖에 주차된 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수연 이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커피 어때요? 제가 살게요. 그녀의 답장은 1초 만에 왔습니다. 물론이죠. 계약서 가져갈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마침내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최수연 이사님을 그녀의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직접 원두를 볶고 먹기에는 너무 예쁜 페이스트리를 파는 그런 곳이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고 구석 소파에 커피 2잔과 서류 폴더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녀가 일어나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편안해 보여요. 백수 체질인가 봐요. 제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전체 회의 얘기 들었어요. 우리 업계는 소문이 빨라요. 그렇겠죠. 그녀는 커피 잔 중 하나를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당신의 전 직장 사람들이 패닉 상태예요. 그들 법무팀에서 3번, 재무이사에게서 2번, 그리고 윤지영이라는 분에게서 우리 입장을 재고해 줄 수 없겠냐는 아주 어색한 음성 메시지가 한 번 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진하고 부드러우며 쓴맛이 없었죠. 그래서 최 이사님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어요. 박서연 과장님이 논의할 준비가 되면 연속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그전에는 안 된다고.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 이사님, 저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녀는 폴더를 열어 문서를 꺼냈습니다. 해안산업 로고가 찍힌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위쪽에는 우리는 당신을 직접 고용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독립 컨설턴트로서요. 당신의 역할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전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것이 될 겁니다. 당신은 제게 보고하고 원격으로 근무하며 자신만의 일정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업무는 당신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비율로 보상받을 겁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훑어보았고 보상 항목을 보았습니다. 제가 벌던 것의 2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 이사님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계속 일하게 되고 당신은 김 팀장님이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대신 당신을 통해 소통해야 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지켜볼 기회를 얻게 되죠.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심이세요? 물론이죠. 이 파트너십을 만든 건 당신이에요, 서연 씨. 신뢰를 얻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회사들이 최고의 인재를 소모품처럼 다루는 것에 질렸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든 아니든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다시 한번 계약서를 천천히,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창의적 통제,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결정의 최종 승인, 그리고 어느 쪽이든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 해지 정책에 대한 조항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패였고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한 권력의 위치였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이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요. 최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는 당신이 뭐라고 말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그만둔 건 아니겠죠?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떠난 거고 이제 누군가가 마침내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녀가 옳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스캔해서 다시 보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하도록 제 변호사에게도 참조로 넣었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해안산업법무팀은 제 전 회사에 공식 통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주해안산업은 수정된 조건 하에
생산 파트너십을 계속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운영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우리의 계약 컨설턴트인 박서연님을 통해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모든 문의는 그녀의 업무용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의 균형은 바뀌었습니다. 김 팀장님은 저를 배제할 수도, 우회할 수도, 제가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싶다면 저를 거쳐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김 팀장님으로부터 첫 이메일이 온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집 사무실에서 운동복 바지와 재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줌 회의에서는 허리 위로만 전문적으로 보이면 되니까요. 제목 파트너십 조정. 박서연님, 해안산업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격으로 함께 일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통화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김진우 드림, 재무이사. 저는 그것을 2번 다시 읽으며 얼마나 신중하게 표현되었는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피했는지, 마치 우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동료인 것처럼 저를 모욕하려다 실패한 남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답장하기 전에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앉아서 메일함을 새로 고치며 제가 답장을 할지 말지 궁금해하게 놔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입력했습니다. 김진우 이사님,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논의할 모든 주제를 명시한 공식적인 안건을 48시간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박서연 드림, 주해안산업 운영수석 컨설턴트, 전문적이고 정중하며 전적으로 제 조건에 따랐습니다. 그는 10분 안에 답장했습니다. 목요일 좋습니다. 화요일까지 안건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 때문이 아니라 그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의 실수를 코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용납하는 것을 지시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계에서 결정권을 가진 계약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것을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안건이 도착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목록, 예상 결과물, 그리고 생산 일정에 대한 질문들, 어려운 전문 용어나 기업의 유행어는 없었고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그것을 존중할 뻔했습니다. 거의. 저는 안건을 최수연 이사님께 전달하며 의견이라는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몇 분 만에 왔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그를 좀 긴장하게 만들죠. 저는 답장했습니다. 이미 작업 중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줌 통화에 접속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거기에 있었고 한 사이즈 작은 것처럼 보이는 셔츠를 입고 약간 어색해 보였습니다. 윤지영 부장님도 통화에 참여했고 그들의 생산 부서에서 온 2명의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어렴풋이 알아보았습니다. 박서연님, 김 팀장님이 신중하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작하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순조롭게. 김 팀장님은 질문을 했고 저는 답변을 했으며 모두가 마치 우리가 전문적인 소통이 가능한 성인들인 것처럼 메모를 했습니다. 거의 지루할 뻔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팀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이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우리가 생산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가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몸을 뒤척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진우 이사님,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제스처는 감사합니다만 사과가 피해를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말뿐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어난 일에서 어떤 교훈이라도 얻으셨는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킵시다. 오늘 논의의 요약본을 최수연 이사님께 보내고 이사님 팀을 참조에 넣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죠. 좋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끝내고 노트북을 닫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굽실거리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용서를 비는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더 이상 그가 처벌 없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중 그의 얼굴 표정으로 보아 메시지는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컨설팅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모든 것이 일정한 리듬을 찾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했고 제 스케줄을 정했으며 김 팀장님의 팀과 제 조건에 따라 소통했습니다. 모든 회의에는 안건이 있었고 모든 결정은 저를 거쳤습니다. 모든 이메일은 문서화되어 최수연 이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옹졸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누군가 마침내 설명서를 읽고 톱니바퀴에 드라이버를 쑤셔 넣는 것을 멈춘 후에 제대로 작동하는 기계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주에는 유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변했습니다. 제 전 회사의 법무팀장인 이혜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직 재직 중일 때 우리는 항상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직설적이었으며 기업의 연극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제가 전화를 받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의논할 게 좀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최고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업무 차질을 초래한 의사결정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의 퇴사도 그 감사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안산업과의 상황, 그 전체 회의의 정황,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드러난 김 팀장님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사건들과 함께요. 다른 사건들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관리 스타일이 문제를 일으킨 3건의 다른 주요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경우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패턴이 보입니다. 이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혜진 팀장님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술,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떠났는지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화하신 거군요.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화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아마도 폭풍을 이겨냈다고 여전히 믿고 있을 김 팀장님을 생각했고 여전히 그의 밑에서 일하며 그의 자만심과 무능함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혜진 팀장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경력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진실을 숨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그들이 전화하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사실이 말하게 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우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노트북 화면의 빈 문서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 보낼 진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냥 메모, 일어난 모든 일의 연대기였습니다. 모든 회의, 모든 이메일, 김 팀장님이 회사의 성공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웠던 모든 순간,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은 꾸밈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록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사회로부터의 연락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15년 동안 이사회에 있었고 임원들을 땀 흘리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강민정 의장으로부터 온 정중한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 경영진 감사 비공개 논의 요청 박서연님께 현재 진행 중인 운영 감사의 일환으로 이사회는 귀하의 재직 기간 및 회사 퇴사에 관해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비밀이 보장되며 귀하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것이 정보 수집 과정이지 귀하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아님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통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강민정 드림 이사회 의장. 저는 그것을 3번 다시 읽고 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1시간 안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좋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 회의 녹취록은 잠재적인 법적 책임이에요. 당신에게 공개 사과를 강요한 것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전화를 받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아무것도 왜곡되지 않도록 제가 참관하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발적 참여는 당신이 조건을 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네, 제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통화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강민정 의장님, 다른 2명의 이사회 멤버, 그리고 그들의 법률 고문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참관인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말 동안 답변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정리하고 이메일을 모으고 연대기를 검토하며 모든 사실을 확실히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요일이 되자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통화는 의례적인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강 의장님은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것이 비공식적인 대화임을 확신시켜 주었으며 다른 참가자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연님, 저희는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귀하의 퇴사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고로 이어진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해안산업과의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최수연 이사님과의 재앙적인 회의, 김 팀장님의 미숙한 관계 처리, 파트너십을 구하기 위한 저의 후속 이메일, 그가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까지.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는요, 강 의장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습니까? 김진우 팀장님은 전사 앞에서 제가 월권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사직을 선택했습니다. 왜죠? 유능함이 불복종으로 비치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표 이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직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제 자신의 전문성을 훼손하거나 떠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안산업과의 계약 조항은요, 강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주요 연락 담당자로 지정하는 그 조항 말입니다.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제가 퇴사하기 8개월 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표준 계약 갱신의 일부였습니다. 양사 법무팀이 모두 검토했습니다. 내부 구조 조정 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즉, 압력 수단으로 삽입된 것이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방 조치로 삽입된 것이었습니다.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강 의장님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안산업과 컨설턴트로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들이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회사와의 현재 업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문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표 이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김진우 이사님의 리더십 스타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반응적이고 자존심에 기반을 둡니다. 그는 실제 능력보다 유능해 보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으면 책임을 지기보다는 비난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의 결정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가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대신 팀을 탓했던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가 끝났을 때 통화는 9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강 의장님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고 제 기여가 귀중했다고 확신시켜 주었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 변호사는 그들이 끊은 후에도 통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했고 차분했으며 아무것도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그들은 협의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건데 김 팀장님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발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인터넷에 유출된 내부 메모의 형태로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김진우 이사님은 재무이사 직책에서 물러납니다. 이사회는 그의 봉사에 감사하며 그의 미래에 최선을 기원합니다. 재무이사 대행은 곧 임명될 것입니다. 기업 세계에서 잘 가시오라는 말에 동의어였습니다. 윤지영 부장님이 그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들었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들었어요. 네가 한 거야? 그가 자초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를 감싸주는 걸 멈췄을 뿐이에요. 잠시 후, 그렇지. 참고로 여기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정의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합니다. 극적인 대립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연설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이사회 회의, 유출된 메모, 그리고 신중하게 작성된 보도 자료를 통해 옵니다. 누군가 마침내 올바른 질문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쫓겨난 사람이 멀리서 시스템이 스스로를 바로잡는 것을 지켜볼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불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계속 지탱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저는 여전히 해안산업의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 회사와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경영진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무이사 대행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실제로 계약서를 읽고 회의를 1인극으로 만들지 않는 안젤리나 모로조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2명의 다른 고객을 맡았습니다. 2곳 모두 복잡한 공급업체 관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일은 흥미로웠고 보수는 훌륭했으며 저는 일주일에 나흘은 운동복을 입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삶은 좋았습니다. 달랐지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수연 이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 저녁 식사. 서연 씨, 다음 주에 시내에 갈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서로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축하하며 저녁 식사 할래요? 장소는 당신이 정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한남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목요일 7시. 그녀의 답장. 완벽해요. 그때 봐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시에 도착했고 최수연 이사님이 이미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을 놓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없이 시작하셨네요. 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왔어요. 그녀가 저에게 잔을 따라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맡아두고 싶었어요.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업계의 드라마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쉽고 편안했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과 나누는 그런 종류의 대화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간에 최수연 이사님은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후회하나요? 퇴사한 것, 그 여파, 그 모든 것 말이에요. 저는 생각에 잠겨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는다는 것은 제 가치가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제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최수연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회사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것은 제가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멋진 일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을 고용한 것은 제가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아직 사고를 안 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드문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걸 알아내려고 애쓰거든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보여줄 올바른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죠.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나눠 먹고 서늘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가면서 저는 일어났던 모든 일, 회의, 계약서의 조항, 해고, 그 여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죠. 이것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서 물러나야 하는지 알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를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 팀장님은 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여를 지우고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서명과 도장, 그리고 시간 기록이 있는 흑백의 문서로 이미 자신의 가치를 기록한 사람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계약서와 조항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더 이상 협박당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은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이미 판을 떠나 더 나은 게임을 시작했을 때 그 게임에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터진 지 6개월 후 저는 사람인에서 김 팀장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 회사를 떠난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거기서 일하는 동안 제가 최선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조직의 귀중한 자산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끝나서 유감입니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김진우 드림. 저는 오랫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고 2번, 3번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답장하지 않고 앱을 닫았습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원한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 불타버린 어떤 다리는 다시 지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최선의 대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차 한 잔을 끓여 발코니에 앉아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 갈등을 피함으로써 오는 그 연약한 평화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메스로써 오는 그 견고한 평화. 그것이 어려웠을 때조차도 존엄성을 지키고 고개를 든 채 떠날 때 오는 평화. 나는 내 가치를 알고 그 이하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평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수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떠나야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제가 바랄 수 있었던 최고의 결말입니다. 이봐요. 여기까지 읽으셨고 당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언가로부터 떠나야 했던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오만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세요.